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폭등, 숨겨진 진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가 단기적인 상승을 좀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5월달, 6월달 추가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증시가 아직은 저점을 잡은 게 아니라서 조심해 봐야 될 만한 타이밍이라고 설명드리다가 제가 이제는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단기 상승이 아니라 추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관세 정책이 조금 유해진 부분도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설명해 드릴 이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강하게 홀딩을 하면서 가져가는 전략을 여러분께서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요.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시장에 대한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 3회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시간 뉴스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뉴스도 좀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리얼 미국 주식 속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뉴스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리얼 미국 주식 속보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된 메시지의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지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여러분들께서 질책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시는 부분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까지 댓글 꼼꼼히 잘 읽고 있으니까요. 어떤 댓글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댓글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장을 반등시킨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주요 뉴스, 시장의 증시 상승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중국하고의 관세 전쟁을 조금 유하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며 145%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협상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미중 관세 전쟁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뉴욕 증시는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 중국이 우리는 협상한 적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에 대한 피력도 있었고요. 중국도 표면적으로 아니라고는 하지만 중국 내부 안에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매겼던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서 확실히 두 국가가 완벽하게 화해한 건 아니지만 과하게 관세를 부과했던 것들은 일부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더 최악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겠구나를 지금 확인하게 되면서 증시는 반등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이 이유에 하나가 더해지면서 증시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숨겨진 이유인데요.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는 금융시장이 아직 안전하다라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그게 뭘 통해서 확인해 줬느냐라고 하면 연방준비위원회가
금융안전보고서라는 걸 내놨는데요. 이 금융안전보고서를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쭉 확인하시면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떤 경제 상태인지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물론 이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제가 다 발췌해 놨으니까요. 오늘 뭐 PPT 내용만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얼 미국 주식 속보에 여러분께 따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리얼 미국 주식 속보에 올려드린 이 자료를 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미국 연준의 안정보고서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었던 내용들을 좀 종식시켜줬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이번 2024년도 작년 4월에 비해서 도대체 이 리스크 어떤 리스크가 증가하고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그냥 고만고만해요. 올라가도 뭐 큰 폭으로 올라간 것도 좀 있고 조금 적절히 유지된 것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는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크게 엄청나게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유일하게 올라간 수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무역 관계가 위험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다른 것들은 중요한 건 다른 것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외에는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그럼 미국의 부채 문제 아니냐? 뭐 미국 기업들 막 터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만들어 놨는데요. GDP 대비 기업과 가계의 총 부채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수준이죠, 그죠? 물론 이건 GDP 대비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치를 보시면 최저치 아니잖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GDP 대비로 해 보면은 20년 만에 최저 수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막상 막 기업들 막 터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 미국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미국 기업들 중에서 부채 때문에 터져나가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막 그래서 연속 뭐 부채 도산을 통해서 망할 만한 상황은 없다라는 거 확인했죠. 확실히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이외에 위험 채권, 위험한 채권들이 있잖아요. 정말 급하게 위험하게 뭐 높은 금리에 발행되는 위험 채권의 순 발행량은 어땠느냐 봤더니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뭐 증가를 하긴 했어요. 경제가 좋진 않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2009년도 2008년도 뭐 요때 당시라든가 위험 채권들 중간중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 수치가 나왔을 때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적당히 좀 증가했다. 부실 채권도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확실히 부채 문제는 딱히 없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래, 부채가 많진 않아도 채무 불이행 뭐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사람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레버리지 채무 불이행 이행률이 굉장히 낮게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이 파란색 선은 뭐냐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수치고요. 그리고 밑에는 실제 채무를 불이행했던 수치입니다. 이제 그 검은색 선을 보시면 결국에는 채무 불이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긴 했으나 실제 돈을 못 갚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결국엔 레버리지 채무도 이행이 되었다. 큰 문제 없이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2008년도에 문제가 됐었던 모기지는 어떠냐 봤더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죠? 굉장히 재밌게도 안정적인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일하게 문제라고 한다면 정부의 지금 이제 리스크가 준비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하고 이제 주택 지금 이제 뭐 가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기업들의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문제가 좀 증가했을 뿐 나머지 개별적인 기업들 중에서 터져나갈 만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뭐 미국 경제는 봐도 미국 기업들을 상세하게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세하게 찾아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해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만 괜찮으면 돼요? 미국 정부만 괜찮으면 다른 큰 문제가 터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여태까지 지표를 보면서 생각되는 내용이죠. 확인되시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문제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다 괜찮다고 하니까 해당 보고서에 여러분 직접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문제가 보여지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은행들의 채권 손실인데요. 이게 최근에 미국의 정부의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올랐잖아요.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소리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채권을 누가 많이 샀을까요? 미국의 은행들, 금융가에서 많이 샀겠죠. 이 은행들이 현재 그 실현을 하진 않았어요.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현을 하진 않았지만 손해를 보고 있는 채권의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신뢰도가 문제가 생기면서 채권의 가격이 더 떨어지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들이 들고 있는 채권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은행에서 터지는 가능성, 유일하게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나머지는 딱히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근데 은행들의 채권 손실 문제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손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미국 은행들한테 규제 완화를 사실상 선언했는데요. 이게 뭐냐?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 심플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규제를 완화한 건데요. 스트레스 테스트가 도대체 뭐냐? 이건 뭐냐면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최악의 상황에서 너네 견딜 수 있어? 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정말 최악의 상황의 기준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항상 주기적으로 해보고 이것을 통과해야지만이 은행들이 지금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이 기준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기업들한테 이것을 최악의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뭐 자본금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혹은 자본금을 늘릴 수 없다면 부채를 줄이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 규제를 놓습니다. 안정장치를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준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기준이 너무 빡빡하니까 조금 유하게 지금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만들 때 은행들의 의견을 모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은행들의 각자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요. 이 의견을 들어서 참고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행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겠죠. 그래서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 혹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들한테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픈북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은행들은 그 전까지는 이번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어떻게 하지? 걱정했다면 이제는 다 답안지를 보여주고 시험을 보는 상황을 현재 만들어준 겁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겠고요. 자신의 의견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겠죠. 여기에다가 은행들이 보유해야 되는 자기 자본, 이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뭐냐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대략적으로 100만큼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큼에다가 자신이 이제 예금을 모으죠. 예금을 한 200,
300, 400, 500 쭉쭉 모으죠. 한 500 정도 있다고 합시다. 요 정도를 더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예금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채권을 사들이거나 요런 이제 지금 현재 채권 장사랍니다. 근데 이 자본 규제라는 게 있어요. 최소 못해도 그래 5대1의 비율로 가지고 있어야 돼. 혹은 10대1의 비율로 가지고 있어야 돼. 비율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꽤 높아야 돼요. 근데 이걸 최근에 높여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시장에 이제 위기가 좀 닥쳤으니까. 근데 이걸 원래는 한 20 정도를 늘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요 20 정도를 늘리지 않고 한 10 정도만 늘릴 수 있게 적당히 한 거예요. 작년하고 이번 연도의 평균 값을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원래는 20만큼 올려야 되는데 10만큼만 올려도 되게 현재 정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상 은행들한테 규제를 완화해 준 거예요. 원래 20만큼 더 많이 돈을 쌓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10만큼만 쌓아도 되니까. 근데 은행들의 걱정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여유가 생겼고 여유가 생긴 자금을 가지고 더 많은 지금 현재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죠. 이걸 통해서 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최근에 흔들렸던 미국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왜 흔들리면서 왜 탈출 러시가 나왔습니까?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 정책 하에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쭉 올라갔죠.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소리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채권을 다들 팔았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문제가 더 커지면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의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이걸 막고자 현재 이런 미국 은행의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되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다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한 조치 현재 응급 수술에 좀 나서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비교적 채권 시장까지도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안정화되는 분위기가 현재 나온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안 그래도 관세 정책을 좀 유하게 나가고 현재 보고서에 따라서도 확실히 연방준비위원회가 조치를 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 경제는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지금 원래 저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좀 유하게 해도 단기 상승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단기 상승으로 끝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미국 연준까지 나섰잖아요. 그죠? 표면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지만 상세하게 보고서를 뜯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미국 경제 괜찮고 금융시장 괜찮고 채권시장 괜찮다. 유일하게 문제는 미국 정부의 문제다. 미국 정부의 문제로부터 흔들리는 건 채권인데 채권에서 문제가 되는 건 딱 은행들의 손실이더라. 채권 손실. 이런 부분에서 커버를 쳐주기 위해서 규제 완화까지 나서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연방준비위원회가 표면적으로 대놓고 나선 건 아니지만 조금 손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증시의 단기적인 상승이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끔 가다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꼭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에 대해서 100% 예측하고 흐름을 미리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이 리얼 미국 주식은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응 상황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최저점에 우리가 주식을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건 주식의 신이 와도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끔 시장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설명해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들과 한 가지 더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현재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결국에는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가면 저는 8월달부터는 다시 조심해야 될 만한 타이밍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월달, 7월달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8월달부터는 그의 시장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리얼 미국 주식 찾아주시면서 해당되는 이야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더 유익한 정보가 있을 때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고용지표 발표 있죠? 고용지표 발표도 또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얼 미국 주식 실시간 뉴스 중요하다 설명드렸죠. 리얼 미국 주식 실시간 뉴스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고서,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올려드릴 겁니다. 안정보고서 정말 재미있는 유익한 내용들 더 담겨 있습니다. 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중요한 내용만 발췌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리얼미국 주식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과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항상 직전 지금 현재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과분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분한 관심을 받는 만큼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